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 7월 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5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4차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났었죠. 오늘 우리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 장중 한때는 지수 낙폭이 한껏 확대되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던 건데요. 자,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낮았습니다. 낙폭도 좀 줄어들고요. 또 어떤 특정 종목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기보다는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에는 우리 종목도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됐죠. 제가 강조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SKC가 플러스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었던 자이언트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알테라도 장중 한때 마이너스가 깊어졌던 건데 또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 같은 종목도 이렇게 낙폭이 위치가 결코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의 외국인 기관들 시총 상위 대형주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거의 안 빠졌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 팬데믹, 특히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가 보건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위중한 문제죠. 매스컴에서도 그 점을 상당히 중대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고 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위기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 내지 또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첫 경험했을 때 상당한 공포를 경험한 바도 있는 그런 터에는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결국에는 한 눌림목 성격의 가벼운 조정, 즉 그동안 쉬지 않고 많이 올라온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기술적 조정을 좀 받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종합지수 상 3200포인트가 지켜질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제반 종목들을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은 당연히 보유하고 필요하면 특정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한 아니어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또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필요는,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 단계가 보다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계속해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특히 테마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쪽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 중에서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 우리가 카카오는 제쳐놨지만 일단 네이버는 절대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들 종목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놓고 비중을 한껏 늘려줘야 된다는 관점이죠. 그와 관련돼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일단 하이브 얘기인데요. 하이브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가 바로 하이브죠. 이 하이브가 오늘 같은 날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이브가 현재 하이브가 갖고 있는 팬덤 관리 플랫폼이 있죠. 위버스로 합니다. 그 위버스를 평가를 해보니 약 5조 원 정도, 5조 원 넘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증권사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하이브에 국한된 분석이 아니고요. 네이버한테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네이버가 여기저기 알려지지 않고 평가받지 못하는 숨겨진 가치가 상당히 많고 그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더욱더 네이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점에서 알 수가 있겠어서,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이언트나 알트라 같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만 천 원대 이제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상태에서 현재 6만 6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 특히 2차 목표치 1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반드시 거기서 팔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최소한 그때 전까지 팔지 말자 하는 관점이고, 그리고 알처럼은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이언트 때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자, 이들 종목 다음에 종목을 또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좀 있죠. 향후 이들 종목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 후보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 5개 종목 정도를 제가 일단 제시해 놓을 겁니다. 그들 종목을 지금 당장 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나 또는 알체의 다음에 매수할 어떤 타이밍, 매수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종목이 무엇이 될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해놓고 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뭐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얘기입니다. 뭐 4차 팬데믹 얘기는 했고요.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여기서 미국 증시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 경기 정점론도 나왔는데 미국 증시 정점론도 그것도 블랙록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 이 시각은 뭐 그 전에도 수없이 나왔던 것이라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 10년물짜리가 장중에 1.25, 13% 수준으로 급락했다. 후반으로 만회하며 1.3%로 복귀는 했는데 크게 흔들렸고 장중에 폭락을 했다. 채권 금리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얘기는 갑작스럽게 상대적인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순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히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너무 높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어서 그 점 짚어본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92.43, 어제랑 비슷합니다. 특별히 더 급등하진 않았고요. 원달러 환율 1149원, 전일 대비 4원 정도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팬데믹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 치고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물론 단기, 중기 추세를 봤을 때 조금씩 올라가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 흐름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급등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다만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주변 증시인데,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로 반전됐고요. 니키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정도면 4차 팬데믹과 관련돼서도 그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 다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다소 한쪽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 점은 직접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 그것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조까지는 안 달했는데요. 합계해서 1조 8,500억 원 정도 되는 초대규모의 쌍끌이 매도가 출회했다는 건데 2조 넘은 적도 금년 들어 12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매물이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정도,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어쨌든 이들 대규모 매도가 나올 때는 항상 지수가 약할 때 나오죠.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와중에 금융투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합계 1조 1,870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
자, 외국인 기관이 단기적 관점에서 또 일종의 위험 회피 차원에서 단기 대응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매물이 순간 출회, 순간 집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매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과 비차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세적으로 치명적인 그러한 그 규모도 아니고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한 가지 약간 고무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요. 연기금을 보면 연기금 순매도를 했긴 했네. 장중에 순매수가 나오길래 괜찮다 싶었던 건데 하지만 막판에 많이 물량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객관적으로 수급을 보면 불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자, 그렇고 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크게 확대가 됐죠. 마이너스 1.5구나 됩니다. 자, 그만큼 팬데믹과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지 모르니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현재 해징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선물 쪽에 숏플레이를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한껏 더 마이너스적으로 현재 벌어졌다. 즉 백오데이션 심화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추세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 점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주제 네이버와 관련된 단신인데요.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죠. 자, 하이브 차트를 다시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 하이브의 위버스 아까 얘기했던 팬덤 관리 플랫폼인데 그 가치가 무려 5조 5천억 정도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증권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인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했습니다. BTS의 막강한 경쟁력,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 지금 뭡니까? 지금 빌보드 차트 핫백에 6주 연속 전체 1위로 계속 유지하고 사실 굉장히 특기할 만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OSMU의 표상이 될 소지가 없다. OSMU라는 하는 것은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매출처가 수요처, 수익처가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멀티 유스, 다양한 수익처 내지 사용처가 발생된다는 건데 BTS가 막강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TS 때문에 각종 공연뿐만 아니라 드라마, 또는 커리컬처, 또 기타 캐릭터 사업, 기타 등등, 뭐 사인회, 뭐 이런 거, 이런 많은 수익처가 발생된다는 뜻인데 BTS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신규 콘텐츠가 계속 누적이 되죠. 한번 어떤 콘텐츠가 한번 어떤 특정 음원이 나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또다시 그것이 음원이 되고 또다시 수익원이 되고 또 수익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쌓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또 BTS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또 합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도 현재 하이브가 갖고 있는 단점, 또 현재 위버스가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료 구독자 PU라고 하는데요, 270만 명이라고 하는데 MAU는 월간 활성 이용자라고 합니다. 500만 명인데 지금 그들이 현재 한 달에 가입자당 한 달 매출이 약 9만 3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9만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3년 이내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절대적인 가입자 이용자들도 월 활성 이용자 500만 명이라고 했던 건데요. 현재 지금 네이버,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의 V라이브는 네이버의 현재 지금 가입자들 중에서 이 동영상이나 또는 노래나 이런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V라이브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마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V라이브라고 하는데요.
그 브이라이브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죠.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2020 당장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MAU 월간 활성 이용자가 무려 지금 현재 500만 명의 9배 수준인 4,500만 명, 그러니까 국내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500만 정도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확 늘게 되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그 하이브의 가치가 5조 정도나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이브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또 다른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만 보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네이버가 그전 갖고 있었던 그 플랫폼 브이라이브에 대한 가치는 평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숨겨진 가치가 있는 사업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제페토처럼 말이죠. 그런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말씀드렸던 바로 브이라이브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숨겨진 가치 있는 분야가 제페토, 또 브이라이브, 그리고 바이브라고 있습니다. 멜론이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기미중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이버 자체에도 음원 사업 파트가 있거든요.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바이브 분야가 있고, 네이버 웍스, 같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협업 툴이 됩니다. 그것도 클라우드 개념에서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파트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AI 분야, 이미 그와 관련된 브랜드가 나와 있죠. 하이퍼 클로버입니다. 하이퍼 클로버가 상당한 수준까지 이미 다다르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어떤 기업보다 AI 부분에서, 특히 음성 인식 그런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현재 하이퍼 클로버가 최상인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이나 구글을 능가하는 정도 수준까지 현재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전혀 평가가 안 돼 있죠. 현재 사실은 AI 부분에서는 상당한 역량을 현재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포텐셜이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그래서 네이버를 보면 앞으로 평가될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평가는 받고 있지만 상당히 작게 평가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말이죠. 제페토 같은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또 당연히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이버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확실한 업체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금년에는 힘들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100만 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몰캡 종목, 후보 종목 5개를 말씀드린다 했던 건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한컴 MDS라는 종목인데, 인베디드 내장형이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그쪽 분야의 업체인데요. 실적이 아주 매력적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OPM, 영업이익률이 한 5 내지 6% 정도 되는 나름대로 짱짱한 업체,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계속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메타버스 플랫폼사 프론티스 지분 55%를 인수한 것도 그 중에 한 일환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스처, 몸동작이죠. 동작 인식 기술, 또 AR, VR 콘텐츠, 각종 AR, VR 콘텐츠 관련, 또 그와 연관된 솔루션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꼭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현대차와 더불어서 커넥티드카 개발에 협력을 한다는 것도, 아마존과 관련돼서 클라우드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컴 MDS도 후보 종목이 된다는 건데,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다. 다만 엇박자가 나오면서 한컴 MDS가 상당히 빠져 있는 어떤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타이밍을 잡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 종목으로 일단 올려놓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사실 게임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모바일 게임, 특히 게임 포탈 하나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하는 모바일 게임 중에 보면 PC형 온라인 게임 중에 오디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리듬 액션 게임인데 이게 메타버스와 좀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도 AR, 가상현실 내지 VR, 증강현실 내지 가상현실용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었고 앞으로 더 그쪽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빛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볼 수 있죠. 눌림목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은 우리가 또 앞에 두 종목을 갖고 있으니 여기까지 손벌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관찰을 하자 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C랩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엔비디아 아시죠? GPU, 그래픽 카드, 세계적인 그래픽 카드 업체 파트너사, 즉 유통사입니다. 그쪽과 관련돼서 매출도 작고 또 유통사는 그렇게 마진이 좋지도 않아서 전체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영상 AI 솔루션인 엑스라벨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상이나 비디오 이런 쪽에서 사람과 사물을 감별한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메타버스 가상세계 내에서도 필요하고요.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서도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의미가 있다는 건 다만 이 종목은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가 요동이 심하고 현재 주가가 약간 센 편입니다. 관찰 대상일 뿐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찰 대상 하는 파트가 의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 대상으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만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칩셋 미디어 전혀 올라가지 않았죠. 이 업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자산 쪽으로 많이 알려진 업체인데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 그 흐름에 맞춰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내 유일한 비디오 IP 지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비디오 IP를 개발한 업체이고요. 그 부분은 세계적인 업체들과 서로 어깨를 견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쪽에서 고해상도 비디오 IP 기술이 AR, 증강현실이나 또는 VR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돼서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는 비전만 나온다 하더라도 칩셋 미디어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는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사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관찰을 하자. 그와 관련돼서 뭔가의 현재 뭡니까 그 모멘텀이 주어지면 해볼 만한 종목이 된다 하는 관점에 칩셋 미디어 후보 종목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좀 만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가를 봤을 때 만만한 종목으로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에스코넷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스코넷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업체이고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실적이 나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한 연간 한 2천억 2,500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입니다. 근데 경쟁이 워낙 심해서인지 일단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아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약하죠. 주가가 약합니다. 이게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VR 헤드셋도 메타버스 관련 디바이스로 부각되는 파트죠. 이쪽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업체가 아마도 페이스북 내지 마이크로소프트 쪽일 겁니다. 자, 이 VR 헤드셋 기업 삼성전자는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파트였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그쪽에 VR 헤드셋 부품인 기호를 납품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매출 실적 기여도는 이 부분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삼성전자가 좀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또 그중 VR 헤드셋과 관련돼서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또한 아니죠. 따라서 지금은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만 알 필요가 있을 뿐 지금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나중에 그 언젠가 삼성전자의 VR 헤드셋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유망하다 뭐 어떤 식의 그런 비슷한 분위기나 재료가 나와서 갑자기 스타덤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담아놓을 필요가 있을 뿐 우리가 후보 종목을 담아놓을 필요가 있을 뿐 지금 매수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언제쯤 그러한 어떠한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 부각될 때를 타이밍을 잡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좀 5개 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충분히 검증된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타이밍도 지금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보고 그때 맞춰서 중소형 스몰캡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